화학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오해 음양 오해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먼저 시간들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우리 수련하는 것은 우선 곡선도 수련법은 어떤 실제적인 체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론보다는 그런 체득 쪽에 이제 우선 비중을 두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게 되면은 원리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원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또 특히 동양 철학이라든가 어떤 역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현대 의학적이라든가 과학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이해를 좀 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현상이, 자연 현상이라는 것은 그 자연 현상에 대한 것을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떤 원리가 있는가 하는 것은 동양에서도 탐구를 하고 또 서양에서 탐구를 했죠. 동양에서 탐구한 것은 원리의 그 근원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그런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서양에서 보는 것은 주로 하나하나 쪼개서 분석해가지고 거기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또 지식을 쌓고 해서 점점 하나의 정점을 향해 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쪽의 지식도 상당히 많은 축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의 어떤 지식이 잘 결부가 되면은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도 더 풍부하게 해줄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련하고 있는 이 수련의 현상, 이것도 잘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이 되는 거죠. 호흡 원리에서 보면 호흡 비용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세 흡입하고 세세 호출하라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런 그 예전에 있었던 그 말들이 과연 우리 그 요즘에 배운 지식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호흡이 이루어지는 그 원리 자체를, 기본적인 간단한 원리 자체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행경박이 뭐 움직여갖고 숨이 들어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머릿속에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유리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속이 비치는 유리병입니다. 유리병인데 여기 밑바닥을 어떤 뭐 열로 하든지 뭐 해갖고 싹 잘라냈어요. 그리고 이 밑바닥에다가 고무막을 하나 씌웠습니다. 이렇게 고무막을 씌우고, 그 다음에 이 병에다가는 이렇게 콜크 마개를 하나 끼웠어요. 콜크 마개를 끼우고, 그리고 여기에 유리관을 하나 끼웠어요. 유리관을 끼워가지고 뭐 가지를 이렇게 내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관 하나로 해가지고 해도 좋고, 관 하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 하나로 하고, 여기에도 이제 고무 풍선을 하나 끼웠어요. 이렇게. 자, 이거 옛날에 뭐 그 초등학교나 뭐 이런 데서 배우는 과학 시간에 그 호흡 기관에 대한 그런 설명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이게 이제 보면은 우선 아무런 그 힘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 이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바깥에 1, 2기압입니다. 1기압이 뭐 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760 mHg라고 말씀하셨죠? 예. 자, 자원 뭐 위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그러면 이 바깥에 1기압이면은 여기가 지금 유리관을 통해 가지고 풍선까지 통로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유리관 요 부분은 기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운가요? 여기가 1기압이에요. 여기는 당연히 1기압이죠. 통에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도 1기압이죠. 그리고 지금 풍선이 안 움직이고 있죠? 안 움직이고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압력이 같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도 1기압이죠. 그러면 이제 바깥에 유리관, 풍선, 그 다음에 유리병 안쪽이 전부 다 1기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고무막을 손을 한번 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손잡이를 하나 해가지고 아래로 쭉 당겼어요. 당기니까 이 풍선이, 이제 고무막이 아래로 쑥 내려오겠죠. 그럼 내려온 만큼 이 유리병 밑바닥 쪽의 공간이 넓어졌죠. 넓어지면은 이 유리병 안에 기압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가령 움직이지 않았을 때 이 유리병 안에 공기의 분자의 개수가 이렇게 뭐 한 10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만한 공간에서 10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쑥 내리는데 공간은 더 넓어졌는데 공기 개수는 똑같이 10개죠. 그러면 그만큼 밀도가 희박해진 거죠.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압력이 떨어졌는데 이 고무풍선이 이 안쪽에 하고 여기는 고무풍선이 탄력성이 있으니까 이것이 떨어지면은 여기는 압력이 높고 여기는 압력이 낮으니까 어떻게 돼요? 압력을 맞추기 위해서 높은 데 낮은 데로 가잖아요.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 풍선 안으로 공기가 더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 공기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바깥에서 들어온 거죠. 네. 이거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고무막을 당기니까 이 고무풍선 안으로 공기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숨이 들어오는 그 원리하고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무막 당겼던 것을 다시 힘을 놓아주면 원위치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이만큼 넓어졌을 때 이 풍선도 같이 따라서 커졌으니까 그만큼 이제 10개 공기 분자 10개 있던 공간이 이만큼 넓어졌으니까 처음에 움직이지 않았을 때와 같은 상태였다. 1기압 상태였었잖아요. 그죠? 1기압 상태였다가 고무막이 다시 줄어들고 풍선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공간은 더 좁아졌는데 그 개수는 그대로 있으니까 압력이 더 높아지죠. 그럼 여기가 압력이 높고 여기 압력은 1기압이고 여기 1기압보다 높고 이렇게 되니까 높은 데 낮은 데로 또 압력을 맞춰주려고 움직이기 때문에 풍선이 줄어들죠. 줄어든다는 얘기는 공기가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무막을 당기면 풍선이 커지고 고무막을 놓으면 풍선이 줄어들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그 횡격막이 움직여서 횡격막이 내려오면은 폐로 공기가 들어오고 다시 횡격막을 원위치로 시키면 공기가 나가고 이 원리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횡격막만 그러냐? 그것이 아니고 가령 이제 이 유리병을 그대로 놓고 이 부분을 절개를 해가지고 여기다 고무막을 덮어가지고 당겼다. 똑같은 원리죠? 여기를 당겨서 이만큼 늘어나면 풍선도 늘어나고 다시 말해서 이 원리와 똑같이 원위치를 시키면 다시 들어가고 자 그래서 이 고무풍선은 자기 자체가 스스로 늘렸다 줄었다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그 고무막이 움직임에 따라 갖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폐는 자기 자체가 스스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근육이 없습니다. 전혀. 근육이 없고 그러면 그 폐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주변에 싸고 있는 이 근육과
혹은 이 골격의 이 움직임에 의해서 그 공간이 커지면 공기가 들어오고 공간이 줄어들면 공기가 나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건데 이제 말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 되니까 그 처음에 서두를 이제 빼는 것 뿐입니다. 이거 모를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혹시 그래도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그럼 비밀리에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호흡 원리를 폐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 원리를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호흡의 종류는 보통 흉식호흡, 복식호흡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네. 어깨호흡은 들어보셨어요? 어깨호흡은 이 어깨가 위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호흡이고 더 극한적으로 약해진 호흡은 목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호흡이죠. 그 다음에 요 왔다 갔다 하는 요 호흡이 끊어지면 목숨이 끊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호흡의 종류를 그 이름을 붙였을 때 그 이름을 살펴보면은 흉식호흡, 다시 말해 흉이라는 거는 가슴 흉자입니다. 가슴으로 숨 쉬는 방식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까 유리병에서 살펴봤듯이 가슴 부위가 부풀었다 줄었다 하면서 이 흉곽, 가슴 속 공간이 커지면 커지는 만큼 폐가 같이 이 폐가 이제 바깥에 하고 이게 통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폐가 커지면서 공기가 들어오고 아니면 공기가 들어오면서 폐가 커지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마찬가지죠. 다시 원위치로 복귀가 되면은 이 공기가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식호흡. 횡격막이 아래로 이만큼 내려오면은 폐도 이만큼 커지면서 이만큼 공기가 들어온 거고 또 원위치로 가면 공기가 나온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흉식호흡은 가슴이 부풀었다 줄었다 하는 거라서 흉식호흡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 복식호흡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횡격막호흡이라고도 하거든요. 횡격막호흡. 그러니까 복식호흡, 횡격막호흡. 왜 횡격막이라고 하냐? 가로로 가슴하고 배하고 이 간격을 만들어주는 그런 막이다 이 소리입니다. 횡격막. 그럼 복식호흡이 횡격막호흡과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횡격막 움직임을 할 때 횡격막 바로 밑에는 텅텅 비어있는 공간인가요? 뭐가 가득 들어있죠? 예. 횡격막 밑으로 보면은 바로 밑에 오른쪽으로는 간이 이렇게 마음껏 가득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안쪽 깊숙한 곳에는 이 비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배꼽에서부터 이 가슴 여기 횡격막 바로 밑에까지 해가지고 안쪽 깊숙한 곳에는 양쪽 신장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쪽으로는 위장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십이지장, 췌장 등등 해가지고 여기 가득 들어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로는 이제 또 작은 창자, 큰 창자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러면 횡격막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아래로 이만큼 내려왔다고 쳤을 때 이 안에 있는 장기들도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같이 인접해 있으니까 당연히 움직여야 될 텐데 그 움직이려고 이렇게 장기들이 움직이려고 하고 보니까 이 밑에서 전혀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애들이. 작은 창자하고 그 다음에 이 뒤쪽을 살펴보니까 어디 움직일 데가 없나 하고 살펴보니까 뒤에는 큰 척추하고 척추 기둥하고 두꺼운 근육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못 갈 거 아닙니까? 꼼짝도 안 하니까. 그 밑에를 보니까 또 밑에는 골반 그 밑바닥 근육하고 이런 것들이 딱 버티고 꼼짝도 안 하고 있죠. 일단은 여기 횡격막은 움직이고 있죠. 얘네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만만한 데를 찾다 보니까 좀 유연성이 있는데 이 복부 근육이 좀 만만하고 그 다음에 갈비뼈를 보니까 갈비뼈도 연골이 있어갖고 잘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그 부위가 앞에하고 옆에 여기가 불룩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횡격막이 내려오면 장기들이 밀리면서 같이 배가 불룩해진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복부가 탄력이 있으니까, 근육이 탄력이 있으니까 그 탄력 수축력에 의해서 다시 줄어들으면 횡격막도 같이 원위치가 되면서 장기들도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다시 말해서 횡격막이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배가, 횡격막 내려올 때 배가 나오고 다시 원위치 할 때 횡격막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속에서는 횡격막 호흡이지만 겉으로 보면은 복부가 움직이는 호흡이다. 그래서 이 흉식이니 복식이니 혹은 이 어깨, 이 쇄골 있는 요 부위가 움직이는 것은 이제 견식이니 어깨 견자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전부 다 겉에서 살펴봤을 때 붙인 이름이에요. 어깨호흡, 가슴호흡, 이 배호흡. 그죠? 속 안에 있는 뭐 들여다보고서 하는 명칭이 아니고 겉에서 불룩불룩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아 거기가 불룩거리네 거기로 숨을 쉬는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네. 자, 근데 보통 복식호흡을 한다고 하고 흉식호흡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엑스레이 같은 걸로 관찰을 해보면 이 흉식과 복식이 겸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다만 비중이 여기가 높으냐 여기가 높으냐 차일 뿐이지 가슴 호흡을 하더라도 횡격막은 아주 약간이라도 움직이고 있고 또 복식 호흡을 풍부하게 하더라도 가슴 쪽도 약간은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로 이제 겉으로 봤을 때 풍부하게 가장 움직임이 왕성한 곳이 어디냐를 봐가지고 이렇게 흉식으로 호흡을 한다, 복식으로 호흡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살펴봤을 때 이 어깨가 움직이고 가슴이 움직이고 배가 움직이고 하는 그 원인은 뭐냐? 다시 말해서 이 부위에 근육들이 작용하게 되는 원리는 뭐냐? 근육을 움직여주는 그 원천은 뭐예요? 원동력을 조절 기능하는 것은 근육을 움직이는 조절 기능하는 것은 지금 호흡을 하는 근육을 움직여주는 그 근육의 그 조절 기능을 말하는 거죠. 신경. 그렇죠. 신경이죠. 예. 지금 저기서 온풍기에서 바람이 나오더라도 그 조절판에서 조절을 해줘야 되잖아요. 전기가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근육이 움직이려면 이 전기 신호를 보내가지고 근육을 작동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신경을 작동하는 것은 그 조절하는 이 조절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절판이 바로 중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횡격막이 움직이든 또 가슴에 있는 이 근육이 움직이든 어깨에 있는 근육이 움직이든 전부 다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작용이 있고 그 신경작용을 조절하는 중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인체의 대부분의 장기들 폐를 제외한 모든 장기들은 다 자율신경으로 조절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폐를 제외한 오장, 심장이라든지 이 기타 다른 모든 그 오장육부의 장기들은 그러니까 사장 오부가 되겠죠. 폐를 제외한. 그럼 이것들은 자율신경이 조절하는데 자율신경은 어제 또 말씀들 하셨던 것처럼 자율이라는 것은 스스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스스로 뻗어진다는 얘기, 조절한다는 얘기. 요거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다. 교감신경은 주로 항진이 되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두 군데 정도는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수축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 부교감신경은 주로 이완을 시키는 작용을 해줘요. 그래서
이 사장오부를 교감신경이 쫙 수축을 시켰으면 부교감신경이 이제 어느 정도 레벨까지 갔으면 아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됐다 하고 이제 또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해주고 서로가 이제 음양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얘는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조절을 못하고 주변에 싸고 있는 이 근육과 또 골격들이 움직여짐으로써 이렇게 조절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자율신경의 중추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 연수 부위에 있어요. 연수하고 이런 원심의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율신경 말고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가 겉에 있는 이 운동할 수 있는 사용하는 근육들 있죠. 내가 마음대로 이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 이 근육들은 어디서 조절하는 중추가 있죠? 그것도 신경이 작용을 해서 조절할 텐데 그 조절하는 중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추가 어디예요? 네? 네? 내가 이 펜을 쥐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펜을 쥐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쥐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데가 어디예요? 대뇌죠. 대뇌중추예요. 대뇌중추. 이 대뇌중추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근육들을 신경에다 신호를 보내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고를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대뇌중추라는 것은 내 의식으로 조절하는 이런 이 운동 근육들 내 의식으로 조절하는 근육들이고 또 사장 오부에 있는 근육들은 내 의식이 아닌 무의식적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여주는 근육들이다. 이거는 내가 일일이 신경 안 쓰고 있어도 다른 일 하는데 정신 팔고 있어도 알아서 자기가 조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동 조절 기능으로. 그죠? 네. 그런데 유독 이 폐만은 내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 근데 그 폐 자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연수 부위에 아까 아문열 깊숙한 곳에 연수가 있다 그랬죠? 이 연수 부위에 호흡 중추가 있어가지고 내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량을 감지를 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량이 어느 이상 증가가 되면 산소를 공급해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산소를 공급하라는 신호를 보내면은 거기에 작용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다른 데 정신 팔고 있어도 가동할 수 있는 근육이 어디냐 이걸 찾아가지고 그 근육을 작동을 시켜줘요. 근데 몸이 건강하면은 가동할 수 있는 근육이 더 아래쪽에 작용을 해주지만 찾아봤더니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그러면 점점 더 밑에 큰 근육들은 쓰지 못하고 더 작은 근육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호흡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몸이 약해질수록에. 그러니까 밑에 있을수록에 큰 근육이에요, 전부. 이 덩어리가 큰 근육인데 이것을 자율적으로 못 움직이니까 만만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찾아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호흡이 짧아지는 거고, 얕아지는 거고. 네. 그런데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숨을 마시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이 대뇌에서 이 운동할 수 있는 근육들을 작동을 시키는 거죠. 그럴 때는 인위적으로 할 때는 이 큰 근육도 쓸 수가 있어요. 훈련만 돼 있으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것도 마음대로 못 사용하죠. 가령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무거운 바벨을 못 들잖아요. 근데 훈련이 돼 있으면 무거운 바벨을 들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근육들도 훈련이 돼 있으면 쓸 수가 있지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사용이 잘 안 되지만 또 훈련을 계속하면 또 쓸 수도 있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폐로 돌아와서 다른 사장 오부들은 이 내 의식으로는 움직일 수 없고 무의식으로만 작용을 하는 이런 부위들이고 폐만 유독 의식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무의식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호흡이 바로
도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에 연결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아까 근육을 사용할 수 있고 뭐 못 사용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육이 사용 못하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근육이 무기력해진 거죠. 마비가 돼 있고 무기력해져 있고 그 원인에는 그 근육의 신경들이 작용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말초 신경들이.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가 있냐면은 이 근육의 이 경직과 수축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응결 상태가 오래되다 보면 그게 마비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잘 안 쓰게 되고 거기 신경들도 점점 둔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폐라는 것을 다른 사장오부하고는 차이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의식과 무의식 연결할 수 있는 열쇠도 되고 또 묘하게 폐하고 심장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마음 조절하는 거하고 밀접한 또 연관이 있게 돼요. 이 폐를 보면은 이 가슴이 있고 가슴 속 공간이 있고 이 횡격막이 있고 여기 목부입니다. 그러면은 양쪽에 폐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오른쪽, 왼쪽 이렇게 폐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 폐는 그 속에 이렇게 홈이 좀 파여 있어가지고 심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홈이 있어요. 근데 심장은 보통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그리죠? 이 하트를 살짝 돌려놓은 상태. 이 상태가 심장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이 심장의 끝이 왼쪽 젖가슴 밑에 이렇게 가슴 밑에 만져지는 이 부위가 심장의 끝이 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이 심장의 많은 면적이 왼쪽으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총을 왼쪽 심장에 맞으면 죽는다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이 가운데 똑바로 있으면은 양쪽이 이제 다 공간이 같을 텐데 기울어지면서 이제 왼쪽으로 더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왼쪽 폐하고 오른쪽 폐도 모양도 크기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횡격막 형태도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형태가 약간 달라져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심장하고 폐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면 호흡도 거칠어지게 되고 심장이 박동이 여유가 있어지면 호흡도 여유가 있어져요. 이건 왜 그러냐면 심장에서 폐로 혈관을 보내가지고 이 혈관들이 다 뻗쳐져 있고 거기에서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 이렇게 받아내고 보내주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바로 직결되어 있으니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하고 호흡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없는 거 어디갔지? 밑에 바닥에 저쪽 아 예. 이거 은폐를 하네. 자 그래서 왜 그렇게 호흡을 가지고 돛 닦는데 호흡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호흡 이야기를 하고 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심리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요 심폐가 다 이 수련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가라앉아야 호흡이 또 안정이 되는 거고 호흡이 안정이 되도록 하면은 심리적인 것도 가라앉는 거고 그러니까 이 조식과 조심 이것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구조로 봐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조신 이야기 하잖아요. 조신도 지금 우리가 이 운동 근육 이 작용에 따라 가지고 호흡이 잘 되냐 안 되냐가 좌우가 되잖아요. 아침에 또 총재님이 근육 근골의 단련 이 이야기를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 몸하고 왜냐하면 폐가 작동하는 데는 그 근골의 작용이 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과 조심과 조식 이것이 우리 몸 구조로 보면 딱 그대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막연하게 선인들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나도 이해가 되지만 다른 사람을 설명할 때도 이해시키기가 수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심, 조심, 조식. 이것은 지금 심표에서 봤듯이 당연히 이 고르게 조절이 돼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오잖아요. 우선 조신을 살펴보면 몸을 고른다. 몸을 고른다 하는 것은 이 뭡니까? 이거 고른다는 게? 고른다는 이야기가 뭐죠? 평형을 이루어주게 만드는 거죠. 평평하게. 그러니까 높은 데 낮은 데가 있으면은 높은 데는 깎아내고 낮은 데는 복돋아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평을 만들어주면은 고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맞춰주고 어느 한쪽에 뭉쳐져 있으면 그것을 풀어주고 또 약해져 있는 부위는 단련을 시켜서 강화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몸 전신이 어느 한쪽에 뭐 균형이 깨져 있다든가 이런 것도 바로 잡아주고 치우쳐 있거나 이런 것들을 골고루 맞춰주는 것을 조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식과 조심은 아까 그 상태로 보면은 그대로 이해가 되시겠죠. 그 세 가지는 또 그대로 또 연관이 되는 거고. 이 조신의 그 비밀에는 바로 호흡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그것은 또 심장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폐하고 심장하고만 이야기하니까 이 밑에 있는 애들이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에?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쟤네들만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것이 아니죠. 그 얘네들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 이제 폐에다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폐는 굉장히 조그만 그 공간들이 무지무지하게 작은 공간들이 어제 이제 뭐 개수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제가 본 책에는 3억 개 내지 7억 개가 있다 그래요. 폐포라는 것이. 근데 이 수치 뭐 세포의 숫자라든가 그다음에 뇌세포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계산하는 방법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 숫자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만큼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3억에서 7억 개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양쪽 우폐와 좌폐에 이제 그 조그만 깨알 같은 깨알보다 더 작은 그 순대 먹을 때 허파도 같이 달라 그래서 보신 적 있죠? 네. 그 허파도 구멍이 뽕뽕뽕 있죠? 네. 그런 구멍, 작은 구멍들 이런 것들이 폐포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수세미 같은 그런 조직으로 돼 있다. 해면체나 수세미 같은 조직으로 돼 있다. 그리고 이것은 왜 그렇게 구멍들 큰 풍선처럼 큼지막하게 공간이 있지 않고 조그만 공간들은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가 돼 있느냐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통으로 이렇게 큰 공간을 만들어 공기가 풍선처럼 부풀었다 줄었다 하게 되면은 요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절개해갖고 폈을 때 폐 정도 크기, 폐 이렇게 좌우로 벌려놓은 그 크기밖에 안 됩니다, 이게. 면적이. 근데 조그마한 것들을 쫙 해가지고 그 하나하나 그 공간을 다 펼쳐갖고 요 구멍을 확대해서 봤을 때 이 구멍을 펴면은 뭐 이렇게 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요만한 면적인데 이런 것들이 3억 개 내지 7억 개 되면은 어느 정도 넓이가 되냐면은 테니스 코트의 반만한 면적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폐 이거하고 테니스 반만한 크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표면적이 크면은 뭐가 유리하냐면
자, 이 다시 폐포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속 안에 비어 있는 굽니다. 그러면 폐포에 여기는 빈 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여기 경계부터 안쪽으로는 이 인체 조직이죠. 폐 조직이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혈관들이 다 이렇게 모세혈관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바깥에서부터 어떻게 연결돼 갖고 들어온 통로를 통해 들어와 가지고 폐포까지 공간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들어온 공기가 이 안에서 이 모세혈관에서 이 산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받아가고 하면서 혈관으로 유입이 되고 이런 작용이 일어나요. 그럼 이 무수하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하고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데 이 표면적이 넓을수록에 가스 교환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지금 실제 폐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다면 폐가 이만한 면적밖에 안 되는데 테니스 반만한 면적에서 많은 그 혈관들이 가스를 교환한다면 차이가 엄청나게 날 거 아닙니까? 효율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만큼 가스 교환의 효율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작은 그 폐포들이 이렇게 무수하게 많이 모여가지고 한 덩어리 이루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포도송이 같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걸 허파꽈리라고 하고요. 꽈리 모양이라고 해서 그 허파꽈리들이 자관 미산 이 공기 통로를 통해 갖고 다 또 합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코에서부터 봤을 때는 이 코에서부터 봤을 때는 이 코 속으로 해서 연결돼 가지고 기도로 내려오고 이 기도는 앞쪽으로 내려옵니다. 식도는 그 뒤쪽에서 내려오고 기도로 내려와서 쭉 내려와 가지고 양쪽으로 가지를 딱 갈라줘요. 기관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폐가 있으면은 양쪽에 폐가 있으면은 여기서 또 작은 가지로 또 갈라져요. 그래서 작은 가지에서 계속 갈라지면서 결국은 그 허파꽈리 있는 대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폐포가 굉장히 작다 그랬죠? 아주 미세하고 작기 때문에 만약에 공기가 거칠게 들어오고 나가게 되면은 압박을 주면서 그 통로에서 막혀버려요. 못 들어간단 말이죠. 통로가 비좁은데 한꺼번에 뭐 많이 밀고 들어가면 병목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병에 이렇게 뭘 가득 담아갖고 막 쏟으면 잘 안 쏟아지고 걸리잖아요. 공기도 한꺼번에 막 갑자기 쑤셔 넣듯이 하게 되면은 그게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려면은 긴장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하면서 세세 가늘게 쓱 하면은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그 아주 미세하게 작은 폐포까지 들어가야 거기서 뭐 교환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교환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세세흡입, 세세호출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거칠게 호흡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병목 현상 이야기했는데 내가 100을 흡입을 했다. 근데 이거를 흡입하고 배출하고 하면은 한 30% 정도는 여기 통로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실제로 여기에서 유입이 돼가지고 가스 교환 작용하는 공기는 이 100%가 아니고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힘줘서 내가 많이 이렇게 막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칠게 할수록에 통로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스 교환 안 되는 공기 이것들은 많아지고 그리고 거칠게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근육을 사용해야 되는데 에너지 소모만 많이 시키는 거죠. 근육을 쓰려면 에너지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하면서 효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호흡의 효율이. 그러니까 효율적인 호흡을 하려면 부드러우면서도 가늘고 세세흡입, 세세호출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스 교환도 잘 일어나는 그런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흡 비용하라고 했는데 호흡을 왜 코로 사용해야 하느냐?
폐는 이 몸 안쪽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이 온도가 있고 체온이 있고 그 다음에 습도가 있어요. 이것이 유지가 돼야 촉촉하게 잘 유지가 돼야 그 부위가 부드럽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메말라 버리거나 뭐 이렇게 너무 차갑거나 이렇게 되면 병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입을 통해 갖고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은 바깥의 공기의 상태하고 폐 속의 공기 상태가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이게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코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일단 습도 조절을 해요. 그 들어가는 순간에 코 속에 있는 점막들에서 이 수분을 공급을 해줘가지고 폐하고 습도를 비슷하게 맞춰줘요. 그 다음에 온도도 같은 체내에 있기 때문에 체온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들어가게 해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깥에 있는 먼지하고 세균을 코털하고 점막이 다 접착하고 또 털에 걸리고 해가지고 걸러줘요. 필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인체하고 가장 알맞는 최적의 상태의 공기를 폐로 들여보내줄 수가 있게 돼요. 코로 숨을 마셔야만. 입을 하게 되면 직통으로 바로 들어가면서 먼지, 세균, 그 다음에 공기 습도 상태, 그 다음에 온도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맞추고 그냥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폐가 고장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호흡은 반드시 코로 사용하고, 그러면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보내는 건 어떠냐? 입으로 내보내는 것은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방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열을 많이 빠져나가게 해줘요. 코로 통해 나와야만 습도도 적당하게 코에서 잡아서 많이 배출하지 않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열도 코 속 공간을 통과하는 동안에 지나치게 많이 아주 가장 최소화해서 배출이 되게 돼요. 근데 입으로 하게 되면은 폐 속에 있는 수분도 많이 빠져나가고 열도 빠져나가는데 열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에너지 아닙니까? 에너지 효율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숨쉬기는 코를 통해서 마시고 코를 통해 내쉬는 것이 자연과 인체 원리에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호흡 비용하고 세세흡입하고 세세호출하고 이제 이야기가 됐고 조식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게 됐죠. 그 다음에 호흡 비결에 나오는 게 또 뭐가 있죠? 호흡 비용하고 세세흡입, 세세호출하고 조식호흡하고 조식호흡은 숨을 고르게 하라는 얘기인데 숨이 거칠게 되면 우리가 뭐 물을 담을 때도 왈칵 들이부으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쏟아지는 거 많잖아요. 잘 구멍에 맞춰갖고 그 다음에 같은 시간 내에 최대로 채우려면 이게 물이 안 끊어지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숨쉬기도 왈칵 부었다가 또 한 방울 떨어뜨렸다가 이런 식으로 거칠게 하게 되면은 물병에 담는 건 적고 새는 건 많고 다시 말해서 폐포로 유입되는 것은 별로 없고 통로에서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공기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잘 담을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툭툭툭툭 끊어지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결국 끊어지는 만큼 공급을 못 해주는 거니까 잘 이어가지고 쭉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끊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근육작용이 어떤 전기적 신경작용이 결국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그 신경작용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건을 들어줄 때, 이 아령을 들 때 이게 신경작용이 잘 작용하고 근육의 힘이 적당하면 부드럽게 올렸다가 부드럽게 내렸다가 또 머물 수도 있고 이런 작용이 되는데 그 힘이 부족하고 아직 작동이 잘 안 되면은 덜덜덜덜덜 이러잖아요. 그거 바로 호흡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호흡이 주변에 있는 근육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라 그랬죠. 거칠다는 얘기는 그 근육의 작용이 거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근육 작용이 거칠다는 얘기는 그 신경의 작용이 안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숨쉬기 하는 데는
숨쉬게 하는 데는 이 근육작용이 일어나는데 근육작용은 바로 이 몸이고 그 다음에 그 신경작용은 내 심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숨을 고르게 하는데 내 몸의 고름작용과 내 심리의 고름작용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이렇게 밀접하게 엮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그 조심조심 조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복식호흡하고 그러면 단전호흡하고 이런 차이점에 대한 의문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왜 그 복식호흡하면 되지, 횡격막을 움직여서 복식호흡하면 되지 왜 단전호흡하고 또 왜 형식호흡보다 복식호흡이 좋다고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의문도 생길 거 아닙니까? 자, 그거를 이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어깨 호흡부터 한번 살펴보죠. 어깨가 올라갔다 내려가겠다 하면서 쉬는 호흡. 아까 무슨 한자로 무슨